자, 이 시간 현대바이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입니다. 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,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하방이다 보겠습니다. 라고 하면 그때 이후에 어떤 그림, 좀 전에 하방이다 라고 하면, 자, 여기 그림을 그려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느냐, 아니면 다시 하방의 힘이 강해지느냐. 네, 이걸 지금 몇 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34,000원에 대한 부분, 그러니까 31,000원에서 34,000원이죠. 자, 31,000원에서 34,000원에 대한 위치,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, 반등이 나와서 돌파를 하느냐, 다시 저항 먹고 빠지느냐, 그쵸? 이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, 자, 끌어올리지 못한다 라고 하면, 바로 다음 자리에 하락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린다 라고 했고,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에 있어서 현재 위치에 대한 또 반등이, 자, 또 다음 그림입니다.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 횡보 하락에 대한, 그러니까 횡보 하락이다 라기보다는 이 하락이 좀 이렇게 좀 지루하게 나오는 이러한 그림,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반등, 자, 밑골이 생긴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. 이 위치가.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좀 모양 위치인데, 이 상황에서도 반등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이렇게 느리게라도 이렇게 좀 밑에서 그냥 지금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다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하방의 힘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밀리는 가운데서 나중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꽤 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, 현재 위치에 대한 반등이 당연히 중요하죠. 당연히 중요한데, 지금 강한 음봉과 밑골이 반등, 윗골이 음봉이죠.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위쪽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아주 좋은데, 이렇게 위쪽으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현재 자리를 올려주면 너무나 좋지만,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, 자,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죠. 이 하락에 대한 움직임을 꼭 미리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의 여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자리를 요렇게라도 횡보해 주는 것, 이게 가장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, 약간 밀린다라고 하면 이러한 계단식 형식에 대한 하락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돌려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, 자,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왜 하락이 나왔고, 그죠? 왜 상승이 나왔고, 대부분 이제 그런 걸 중요하지 않습니까? 악재가 뭔지, 뭐 호재가 뭔지. 그런데 아무리 악재다 하더라도요, 한 번에 이렇게 쭉 빼고 나서 어떻게 해요? 이 단기적인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어요. 기술적 반등해서 물량을 위쪽으로 털고서 다시 빼야 됩니다.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서 손절이 늦은 상태에서 이런 자리에서 또 손절이 되고,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악순환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, 손절을 해야 될 자리에서 손절이 나가지 않고 뒤늦게 손절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 손실에 대한 것을 좀 회복을 하자라는 뜻에서 올라간다, 이렇게 판단합니다.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자리에 또 매수를 하고 또 손실이 되는,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기는 이런 매매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패턴과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것도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, 참
여러 가지의 흐름과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왜 이런 모양이 그려지고 왜 이러한 식이 모양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언제 어떤 모습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이 좀 중요한데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흐름과 이 모습이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공식화됐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그러한 패턴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절대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서 하락이 나온다. 어제 혹시 뭐 코인을 매매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코인에서도 이런 형태의 모습이 어제 나왔거든요.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패턴과 이 흐름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시를 못합니다.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차트적인 기술적 부분을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 꼭 외워주시거나 확인을 해주시면 매매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그러니까 매수죠.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생각하셔서 매수를 하신다. 일단 여기에서 한번 정리가 된 겁니다. 매수 상승에 대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밑에서도 한번 기회를 보실 수 있는데 가능하면 현재 위치보다는 좀 낮은 자리에서 매매를 만약에 내려오면 안 내려오면 그냥 보내줘야 되고요. 근데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매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밑에서 좀 매매를 다시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. 굳이 이 상태에서 엄청난 상승과 엄청난 급등이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흐름을 좀 보는 거고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반등이 나올 것 같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또는 이 하락에 대한 것을 생각하셔서 손절이라든지 만약에 매수하고 매매하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 익절에 대한 전략을 꼭 확인을 하셔서 매매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. 상당히 지금은 눌림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 자체도 이미 이 매도에 대한 물량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?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꼭 뭐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좀 전에 그림을 그려드렸던 그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